네, 매플러립은 크게 두 가지로 할 수가 있어요. 먼저 정형 데이터를 시각화하는데 두 가지, 첫 번째 기능이 있고, 그 두 번째는 이제 이미지 데이터를 시각화하는데 매우 큰 장점이 있습니다. 네, 우리가 여기서 봐야 거는 이번 강의에서 우리가 주로 이제 다루고자 하는 얘기는 정형 데이터 시각화를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해요. 그 정형 데이터는 그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 보시면은 어, 그 첫 번째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플러립으로 시각하면 이 저형 데이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문법적으로 조금 어려워요. 네,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좀 더 쉽게 구현을 하기 위해서 시본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시본이라는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다시 재가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보시는 제가 이제 장표에다가 좀 몇 자 썼지만 시본 라이브러리가 나온 이유는 결국은 매플러립 시각화 문법이 어렵기 때문에 조금 쉽게 시각화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네, 그리고 이 통계 그래프 놀이를 실제 굉장히 자주 사용하고 빈번하게 사용을 합니다. 근데 이제 하나 이제 문제가 있어요. 어떤 문제가 있냐면, 네, 어떤 문제가 있냐면, 이게 세부 옵션을 수정을 하려고 그러면, 결국은 그 맵플러립 객지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. 네, 그러다 보니까, 뭐 좀 더 쉽게 얘기하면, C1 라이브러리는 그 맵플러립 기반 위에서 만들어진 라이브러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네, 그러다 보니까 디테일하게 어떤 옵션들을 수정하려고 그러면은 맵플러립 객지를 결국 알아야 됩니다. 그래서, 이 맵플러립과 별다를 거예요. 아니다라고 티모는 그냥 일종의 하나의 그냥 패키지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좀 더 이야기 좀 다시 한번. 자, 여기 샘플 이제 코드가 두 개가 있습니다. 샘플 코드 두 개가 있는데 이 샘플 코드는 왼쪽에 있는 거는 맵플러립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시본이죠. 그러니까 나온 그래프의 전체적인 모습은 동일한데 왼쪽에 있는 맵플러립 같은 경우에는 총 세 줄의 텍스트가 이렇게 코드가 필요하고요. 반면에 C1 같은 경우는 한 줄 코드면은 유사한 데이터가 나오죠. 유사한 이제 시각화가 나옵니다. 이것이 내포하는 의미는 만약에 동일한 이제 차트를 그린다고 하면은 매플러립으로 했을 때 뭐 비율적으로 따지면 한 3배의 좀 노력이 좀 더 많이 필요하다. 그것을 이제 보여주고 싶어서 이 차트를 준비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그러면 결론이죠. 결론은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야 되냐? 어,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추천 블로그 제가 밑에 하단에 달아놨는데 여기 이제 이재현 박사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일단은 두 라이벌의 장점을 위주로 혼용을 해서 사용하는 게 좋다. 네, 그래서 일단 시본으로는 기본적인 생각하고 그 다음에 색상, 그래프, 차트, 글꼴들을 수정을 하고 설정을 진행을 해주는 또 구석구석 섬세하게 시각화를 그리는 게 좀 더 좋다라고 얘기를 제안을 합니다. 네, 실제로 이제 우리가 차트를 실습을 진행을 할 때도 막 보여드리겠지만 실제 옵션을 세부적으로 수정하는 거는 결국은 웹플로립에서 설정을 하는 게 좋고요. 처음에 이제 기본적인 차트를 그릴 때는 시본으로 그리는 게 훨씬 쉽습니다. 그래서 두 가지를 연동을 해서 조합을 어떻게 하는지는 그 다음 시간에 실습을 통해서 구현을 할 예정이고요. 자, 여기 보시면 세부 옵션은 이렇게 돼 있어요. 이거 중요 용어들이거든요. 그래서 이, 그, 이 하나의 이제 객체를 보게 되면 뭐 그리드, 라인, 마커스, 뭐 엑세스 그다음에 뭐 엑세스, 라벨, 스파이스 뭐 여러 가지 세부 옵션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매프로립에서 컨트롤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. 자, 이제 기본 코드 작성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이 기본 코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객체 지향으로 일단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.
객체 지향 방식으로 무조건 코드를 작성을 하시고, 그 다음에 피그란 x, 이 x를 객체 두 가지 이제 객체를 하나 만들어줍니다. 그래서 피그는 피겨의 약어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그래서 최상위 컨테이너 또는 창의를 의미하고 일종의 하나의 이제 도화지, 캔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여기 안에 다양한 그 하위 플롯을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. X는 이제 여기서 아까 분들 있죠. 그 세워 어떤 그 설정하기 위한 객체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그래서 제목이나 레이블, 격자성과 같은 속성을 독립적으로 사용자가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웹플러닝 아키텍처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구조적으로 돼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시각화를 참조하고 또 세부 옵션을 수정을 할 때, 최소한 우리가 어떤 현재 구조에 있는지는 확인을 하시는 게 좀 좋고요. 상단에 보면은 그 파이플랏이라고 돼 있는 객체가 있거든요. 이거는 제가 씻을 때도 한번 보여드리지만 그렇게 썩 입문을 할 때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교재들이 있고 또 연습 내용들이 있는데 파이플러스로 이제 그 객체를 그 시각화를 하게 되면은 옵션 수정하기가 좀 상당히 좀 번거롭고 뭔가 좀 원활하지가 않아요. 네,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그 AX 즉 아티스트 레이어랑 프리미티 레이어, 그다음에 컴포지트 레이어를 사용하려 그러면 그러면은 객체 지향을 좀 써야 된다. 네,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박스플롯인데요. 박스플롯은 이제 대표적인 이제 차트 중에 하나예요. 네, 특히 이제 그룹 비교할 때나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박스플롯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그 차트가 되게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. 그거를 일일이 제가 다 하나하나 설명을 이 파워포인트에서는 하긴 좀 그래서 여기서 지루하기도 하고 심에도 불구하고 통계적으로 가장 의미가 있는 것은 박스플롯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거는 그 데이터 이상치를 확인을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그 다음에 또 제거하는 그런 예제들도 보여줄 예정입니다. 자, 박스플롯은 구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한번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기를 바라고요. 실제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코드를 진행을 해야 되는지는 강의 또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